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급등세를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만에 27,000원 구간을 터치하면서 계속 기대감을 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10%의 급등도 쉽게 나와주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을 많이 해소해 가는 듯 합니다. 아마 물려 계셨던 분들도 많이 회복을 하셨을 거고 수익 보고 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연말, 내년 상반기 점점 두중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영상에서는 어떤 이유가 두중을 올라가게 만들었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의 흐름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한타 계속 쓰게 되시면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고 새로운 계좌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개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좀 만들어 주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고 시황에 대한 분석이나 종목 추천 그리고 보유 종목도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방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실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두중을 27,000원 이상까지 끌어올렸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 하나하나가 모두 원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였죠.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최소 520조를 투입을 해서 원전을 150개 이상 건설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시초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원전에 대한 패권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뭐 프랑스를 기점으로 이런 나라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과 미국이 원전 협력을 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분명 우리와 원전으로 적대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150개를 짓는데 두중과 무슨 상관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웃나라에서 대규모 투자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라던가 그리고 유럽, 미국 이제는 중국까지 또 원전 전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바꿔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은 헝가리 대통령 양국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 불가능하다고 공감. 아데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양국의 공통 의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자 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되나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비중을 높여 탄소 중립을 이뤄나가겠다고 해명을 했다. 뭐 이어서 OECD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 한국 탄소 중립 원자력 없이는 어렵다. 원자력 속 빠진 탄소 중립 쇼. 한국의 탈원전 탄소 중립 동시 추진 방향에 우려 표명. 최소 2배 이상 원자력이 필요하다. 원자력 에너지 없이 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윌리엄 네구두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의 탈원전 탄소 중립 동시 추진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OECD 회원국들의 원자력 정책과 국제협력을 조율하는 책임자다. 원자력 없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라고 존중을 하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원자력의 에너지에 상당한 기여 없이는 배출량 목표 달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수원 폴란드 총 8.4기가와트 규모 원전 6기 공급 제한.
한수원이 폴란드의 한국형 원자로 APR-1400 6기 공급을 제안했다. 유럽, 미국 인증을 통해 입증된 안전성을 전면에 내세운 한편 국내외 사업 역량을 토대로 또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APR-1400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가압경수로용 원전이다. 국내에서는 신고리 3, 4, 5, 6호기, 신한울 1, 2호기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수출한 4기도 동일한 원자로가 사용됐다. 올해 1호기가 상업 가동에 돌입했으며 2호기는 연내, 3, 4호기는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APR-1400이 2017년 유럽 사업 요건 인증, 2019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인증을 받았다며 유럽 국가들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다. 정리를 해보면 현재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원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헝가리 대통령과 원전의 중요성을 다시 다지는 자리, 세일즈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원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긴 했지만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매수세가 몰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기다려볼 건 이제 원전이 신재생으로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쯤 연쇄작용으로 EU 텍소노미에서도 원전을 필수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도 K 텍소노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OECD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원전이 빠진 탄소 중립은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하기에 나섰죠. 국내의 탄소 감축 목표치가 해외에서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2배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 게 답답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연말 혹은 내년 대선 전까지 기조의 변화가 생길지 또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수원 같은 경우는 폴란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기존에 안전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뭐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원전을 세일즈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APR-1400 6기 기술 전수까지 내걸면서 또한 기대감이 붙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유럽 인증과 미국에서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8조 원 규모보다 또 폴란드 원전은 6기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큰 이런 부분이죠. 내년 1분기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 전망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간 경쟁이 치열하긴 하겠지만 정부와 한수원, 원전에 대한 견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고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금일 매매 동향 보셨을 겁니다. 외인이 350만 주 순매수. 아마 이 수량 같은 경우는 몇 년간 두산중공업에서 봐도 없을 만한 역대급 물량이었습니다. 기관도 119만 주가량 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인과 기관이 또 쌍끌이 매수를 이끌었고 개인들은 기회를 잘 노리면서 480만 주나 팔고 나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360만 주나 좀 들어오면서 이것도 또한 역대급입니다. 지난 10월달 주가가 14%까지 끌어올렸을 때도 300만 주가량 매수세가 이렇게 좀 들어온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외인이나 프로그램 매수나 역대급으로 좀 수급이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투자가 한 11만 주 그리고 기타 금융 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관 수급도 최근에 계속 들어오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연기금이 오늘 다시 85만 주까지 순매수로 늘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이 지난달 13일부터 물량을 60만 주 해서부터 더 크게 늘려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주가로 따지면 19,300원에서 오늘 27,000원까지도 또 올라갔는데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85만 주가 들어왔다. 이건 지금보다 뭔가 더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러 복합적인 호재들이 나오면서 외인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이들이 또 단기간 안에 더 크게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서 연기금이 이때쯤이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해서 동반으로 좀 나간다라고 하면 또 급락하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겠죠.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를 26,000원 부근에서 꾸준하게 못 올라오게 좀 밀고 있었는데 금일은 주가가 27,000원까지도 좀 올라갔고 수급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좋았기 때문에 뭐 공매 비율은 좀 크게 감소했었던 이런 추세인데 수량 같은 경우는 어제와 별반 다른 게 없다. 공매도도 적잖이 당황한 기색입니다. 앞으로 공매도 더 치열하게 퍼부을 텐데 우리는 물량을 던지지 말고 계속해서 좀 싸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다시 7,200억 수준 그리고 잔고 수량은 2,900만 주 수준으로 이렇게 좀 내려온 모습이고 상환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한 이런 모습이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지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시장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전강 후약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FOMC 결과에 대한 안도감과 주요 지표의 호조세에 힘입어서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들의 이런 매도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지던 중 더 안 좋아지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3,000포인트 이탈이 되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턱걸이로 지켜낸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외인이 오늘 3,200억 그리고 기관이 3,100억 매수를 들어와 주면서 하루 걸러 나갔다 들어왔다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힘든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1184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지수 자체 종가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에서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양 지수가 1% 이상 오른 걸 감안하면 변동폭은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전 테마 강세 종목들도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상한가에 좀 근접을 했다가 조금 밀려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 대체로 초반에 강한 흐름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오늘도 유지를 하다가 부적격 업체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막판에 또 하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그리고 종목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위험성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내 종목이 언제 저렇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중도 오늘 고점 12% 부근까지 좀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6.7%로 마감이 되었죠. 뭐 아쉬움은 클 수 있겠지만 그래도 26,250원이라는 요 가격대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죠. 여기서 마감이 되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고점이 27,550원 그 부근에서 한 절반가량 또 빠진 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뚫기 어려웠던 26,000원 구간을 뚫어주고 그리고 27,000원까지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가도 26,000원을 깨지 않고 마무리가 되면서 앞으로 이 위에서 주가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겠죠. 한 단계 도약한 이런 박스권에서 흐름을 만들어 가야 단기적으로 또 추가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목표가가 27,000원을 향해서 다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건 오늘 거래량이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수준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6천에서 한 8천 많이 나왔을 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 기로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한 차례 나왔고 좀 조정세 그리고 더 큰 거래량이 다시 나왔고 조정세 그리고 오늘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때 차트적인 흐름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하게 올라가면 이렇게 좀 최악이 마련인데 조정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두고 우상향하는 이런 상황은 기술적으로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여기서 조정이 한 차례 더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물량을 잡아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